오신몽 장편 하드보일드 느와르 소설 대련 1화 만다라와 1-3. 며칠 동안 재영은 철제 곁에서 사이트 운영의 전반을 익혔다. 시스템 구조, 회원 관리, 서버 이전 방식, 배당 흐름과 블랙회원 응대 기술까지. 처음엔 생소했지만 머리로는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었다. 다만 철제는 하나만은 단호하게 당부했다. 모르는 거 있어도 동생들한테 묻지 마. 절대. 이유는 간단했다. 얕보이면 끝이야. 여긴 그런 데야. 철제는 동생들 앞에서 재영을 투자한 지분자로 소개했다. 사이트에 수억을 넣은 실질적 공동 운영자이자 형님. 그 말 한마디에 직원들의 태도는 분명 달라졌다. 초반엔 어색함이 감돌았다. 가끔 미묘한 거리감과 눈치가 엿보였지만 시간이 약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동생들은 자연스럽게 재영을 따랐고 그 역시 조직의 흐름에 스며들었다. 재영은 나름의 수완도 발휘했다. 홍보와 마케팅, 운영 전략에 감각이 있었고 위기 대처에도 침착했다. 사이트는 매달 새로운 최고 수익을 갱신했다. 어느 달은 한 달 수익이 수십억에 달하기도 했다. 재영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에게는 매달 몇억씩이 배당되었고 1년도 되지 않아 수십억의 현금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그리고 이 조직은 단순한 집단이 아니었다. 모든 움직임이 치밀했고 자금 흐름은 철두철미하게 분산돼 있었다. 중국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한국 내 대포 통장을 통해 인출되었고 수거책은 성민의 친인척이나 오래 검증된 인물들이 맡았다.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경로는 처음부터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다. 수거된 현금은 정기적으로 철제와 성민이 직접 한국에 들어가 그들만의 장소에 나눠 은닉했다. 한국에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았다. 큰 돈을 쓴 흔적은 남기지 않았다. 대신 중국에 머무는 동안엔 전혀 달랐다. 렌터카는 늘 고급차였고 숙소는 호텔이 아니라 호화타운하우스, 유흥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재영도 그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밤마다 이어지는 술자리, 도박 같은 쾌락, 현금 다발이 테이블 위를 굴러다니는 풍경. 그 안에서 점점 무감각해졌다. 대련에 있는 동안 그는 가정을 잠시 내려놓은 듯 지냈다. 3개월에 한 번 비자 갱신을 핑계로 귀국할 때만 며칠 동안 자상한 아버지, 남편의 얼굴을 꺼내 들었다. 아이에게 고가의 장난감을 사주고 아내에게 처가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던 죄책감을 값비싼 선물로 덮었다. 그리고 다시 비행기에 몸을 실어 대련으로 돌아가 돈으로 빈자리를 메웠다. 사랑 대신 현금을 건넸다. 그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믿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2011년 8월 산부인과 대기실 정갈한 복도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유진의 손엔 작은 수첩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엔 갓 인화된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덧붙어 있었다. 둘째였다. 병원 문을 나서며 둘은 조용히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자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 곡조 사이로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빠? 둘째도 생겼는데 이제 집에 있으면 안 돼? 재영은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둘째가 생겼으니 더 벌어야지. 그 말에 유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였다. 그동안 많이 벌었잖아? 나? 좀 무서워? 혹시라도 오빠 잡혀가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끝으로 갈수록 힘이 빠졌다. 재영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돌려 그녀를 쏘아봤다. 야, 재수없게 진짜.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의 어조는 날이 서 있었고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다. 순간 대화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진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뒤 재영은 다시 대련으로 떠났다. 집안엔 정막이 내려앉았고 유진은 홀로 욕실에 앉아 딸아이를 씻기고 있었다. 따뜻한 물, 비눗방울 젖은 머리카락. 하지만 아이의 표정은 축 처져 있었다. 아빠 또 언제 와? 그 말에 유진은 조심스레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다. 가을에나 오겠지?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다. 달라진 재영의 표정이 낯설었다. 넘치는 돈도 빠르게 불어나는 삶의 속도도 불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곧 세상에 나올 아이의 미래가 두려웠다. 그녀는 문득 그의 빈자리가 다시는 메워지지 않을 것 같은 예감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2011년 12월 대련 시내의 어느 한식당 안 술 기운에 들뜬 웅성거림이 가게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중국인 손님들로 보이는 무리가 커다란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조롱하고 있었다. 한국 놈들 음식은 기품이 없어. 개나 처먹으라고 준 것 같단 말이야.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무리는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거친 킬킬거림과 휘파람, 휘젓는 젓가락질이 이어졌고 식당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카운터에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익숙한 장면, 반복된 수모. 하지만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던 한 사내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더니 술에 절은 듯 낮고 거친 목소리로 욕을 내뱉었다. 집얼 때 놈 시키더라. 더럽게 시끄러 싸부렸네임. 순간 분위기가 멎었다. 중국인 무리의 시선이 일제히 그 남자에게 꽂혔다. 비웃음을 짓던 한 사내가 의자를 끌며 다가왔다. 이 병신 같은 한국 놈이 뭐라는 거야? 그는 의자에 다리를 걸치고 턱을 치켜들며 비아냥거렸다. 남자는 눈을 치켜뜨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곤 전조 없이 묵직한 주먹을 휘둘렀다. 퍽 소리와 함께 그 사내의 턱이 돌아갔다. 무릎이 풀린 중국인은 그대로 테이블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혔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뻘건 피가 바닥을 적셨다. 순식간에 상이 엎어졌다. 중국인 무리가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남자는 몇 번 더 주먹을 휘둘렀다. 그리고 무리 중 몇 명을 때려 눕히곤 식당을 빠져나가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된 동료를 붙잡고 다급히 소리쳤다. 하지만 그 피는 마치 터진 수도관처럼 쉴 틈 없이 흘러내렸다. 다음 날 대련 시내 종합병원 중환자실 앞 무거운 침묵 속에 수십 명의 사내들이 흩어져 서 있었다. 그들 앞 눈가에 깊게 파인 흉터와 민머리를 지닌 사내가 말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잠시 후 그의 옆에 다가선 부하 하나가 몸을 낮춰 귀에 속삭였다. 혼수 상태입니다. 민머리는 담배 연기를 길게 뿜었다. 그 눈빛은 무표정했고 흉터 아래의 근육은 미동조차 없었다. 부하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말했다. 한국 놈인데 다렌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답니다. 이미 다렌을 떴을 수도. 그의 눈빛과 마주친 부하는 끝내 말을 흐렸다. 민머리는 한참을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감정 하나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무조건 찾아. 없으면 만들어. 중환자실 문 위에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다. 그 불빛 속으로 담배 연기가 길게 흘러나왔다. 마치 혈무. 피 안개처럼 퍼진 연기가 병원 복도를 조용히 천천히 잠식해갔다. 도심 외곽, 잿빛 먼지가 내려앉은 허름한 폐건물 앞.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민머리의 사내가 내렸다. 한 손은 코트를 여며 쥐고 다른 손은 주먹을 꽉 쥔 채였다. 그는 말없이 어두운 계단을 올라갔다. 달큰한 향내가 계단 층층이 가득했다. 낡은 붉은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섰다. 짧게 숨을 고른 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간 한복판엔 야차상이 늘어선 제단이 있었고 그 앞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중국어라고 할 수 없는 생소한 언어로 주문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몸짓은 미동도 없었지만 입술의 움직임엔 망설임이 없었다. 민머리 사내는 그 뒤에서 몇 걸음 멈춰섰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마른 침을 삼키듯 간신히 나왔다. 조카분은 혼수 상태입니다. 의사 말로는 회생이 어렵다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남자가 주문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앞에 서 있는 사내를 얼릴 듯한 한기가 서려 있었다. 내 하나뿐인 누이는 죽기 전에 내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없이 서늘했다. 내가 저승에서 누이를 만나면 체면이 서겠나? 민머리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숨이 얕아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남자는 시선을 내리깔며 더욱 낮게 말했다. 내 조카는 이승에 머물 것이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진공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민머리 사내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떨리는 어깨를 감추지 못했다.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이번엔 의식처럼 느리게 그러나 또렷하게. 아생, 영생의 꽃을 피워라. 열송이의 만다라와를. 그 말이 떨어지자 민머리 사내 아생의 시야에 재단 위로 쌓여있는 검붉은 맨드라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 기묘한 살기와 광기가 서서히 번져갔다. 1화 만다라와를 마칩니다. 다음 2화 흑사회로 이어집니다. 클라우드 펀딩 텀블벅에서 대련을 후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련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